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자, 기자회견 열었고 그와 관련돼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저쪽 민주당, 조국당, 개혁신당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역시나 했더니 아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 고집불통 대통령 모습에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조국당 하나도 안 변한 윤 대통령 회견이다. 개혁신당 윤 대통령 전향적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지들이 하고 싶은 말 또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윤 대통령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잘 답변을 했는지를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이 기자회견 관련돼 가지고요. 가장 대박인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73분간 20개의 질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개의 질문을 받음에 있어서 A4 용지 한 장 없이 모든 것을 다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열리기 전에 오늘 오전 방송까지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A4 없이 기자회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A4 용지 하나 없이 기자회견이 연다라면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왜겠습니까?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비교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이재명. 네,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도 A4 용지 들고 오는 사람. 더 나아가 문재인. 각종 정상들을 만날 때도 A4 없이는 말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차범근 감독을 만나도 A4가 필요한 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A4 용지가 필요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랑 얘기할 때 A4지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랑 만날 때는 A4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달리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150명에 이르는 기자들의 20가지가 넘는 질문을 답변을 함에 있어서 A4 한 장 없이 모든 것을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오늘 하나 또 주목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민감한 질문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설명을 잘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특히나 언론사들이 가장 관심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상병 특검까지 이와 관련돼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돼 있었고 실제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논리로서 얘기를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좌파들이 선전선동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틀린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걸 다 해냈어요. 오늘 그거 다 해냈습니다. 저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을 사과한다 라면서 특검은 수사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왜 특검을 할 수가 없는지.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누구 하나 이와 관련돼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얘기를 더 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했어요.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요, 시원하실 겁니다. 제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뭐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제2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그런 그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 경, 뭐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 도이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특검 문제도 뭐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이렇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지난번에 저희가 제2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후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실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가 내려왔고 검찰이 지금 고강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 이거 수사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잖아요. 탈탈 털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19개월 동안. 네? 2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탈탈 털었습니다. 근데 혐의점 나왔어요? 기소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못한 걸 왜 윤석열 정부 들어가 특검을 하냐고. 특검을 할 거면 문재인 정권에서 하던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 더 나아가 이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추미애 이성윤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하는 주장에 따르면 추미애 이성윤이 김건희 여사를 봐줬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어요. 어떤 수사 지휘권 발동했습니까? 실제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수사와 관련돼서 다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수사 지휘권 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뭐라고요? 19개월 동안 탈탈 턴 거라고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하지 못한 일을 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특검을 하자 그러냐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민주당 좌파들 주장에 따르면 인정해야지. 추미애 이성윤이 봐줬다고. 이들이 봐줬다고 인정을 해야죠. 근데 이거 인정 안 하잖아.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추미애 이성윤이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 추미애가 뭐 했다고요?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렇게 된 수사가 몇 개냐면요.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만큼이나. 이래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해준 거예요. 단순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가지고 실제 문재인 정권에 탈탈 털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기소조차 못한 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추미애가 법무장관이 있고 이성이 수사를 담당했었던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거 다 덮어놓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덮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너무 속이. 네. 전후관계 딱딱 맞죠, 전후관계가. 네. 이 얘기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줬다라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한 가지 남았죠. 바로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상병 사건 수사가 먼저다. 국민이 납득 못하면 내가 특검을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들 다 아실 겁니다. 실제 최상병 사건을 지금 어디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지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만들었던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서 좌파들의 가짜 뉴스, 좌파들의 선전선동을 오늘 확실하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좌파들이 지금 실제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수사 외압입니다. 수사 외압. 그리고 그 수사 외압과 관련돼서 대통령을 어떻게든 올가매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VIP가 경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VIP 누굽니까? 윤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JTBC도 보도를 하고, 한겨레도 보도를 하고, MBC도 보도를 하고, 경향신문도 보도를 합니다. 매일 보도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일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저들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 국방부가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 후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VIP가 많습니까? 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이 수사 과정에서 VIP, 즉 윤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수사 외압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저들의 주장이라고요. 그런데 이건 누구만의 주장인 겁니까? 바로 좌편향된 언론들만의 주장이고 누구만의 주장이라는 겁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박정훈만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박정훈만의 주장.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팩트체크를 해줬어요. 실제 윤 대통령이 화를 낸 건 맞아요. 경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경로를 했는지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한국일보 김현빈입니다. 저는 이어서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특검법을 거부하실 건지 거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 그 장래가 구발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당시에는 최일병이었죠. 아직 추사가 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처럼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어요. 뭘 밝혔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좌편의 언론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윤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데 그 경로의 시점이 뭐라는 거예요? 실제 수사 결과를 덮기 위해서, 더 나아가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경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경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로를 했다라는 겁니까?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해병대 수사 결과에 관련돼서 질책을 한 게 아니라, 경로를 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수색 작업을 벌였냐? 왜 그렇게 무리를 했냐? 그거와 관련 질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 지금 어떻습니까? 좌파들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와 관련돼가지고 질책을 한 것처럼, 마치 그와 관련돼서 뭔가 외압을 가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혀줬어요. 아니다. 나는 수사와 관련돼서 경로를 한 게 아니고 질책을 한 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진 거죠. 자, 그럼 이제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공수처 수사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네? 저쪽 지금 좌편의 언론들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말이 맞는지, 그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민주당이 만들었잖아, 공수처. 왜냐? 민주당이 추진했잖아요, 개정법.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자라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까지 좌파들이 선종했었던 VIP 경도설과 관련돼서도 오늘 분명하게 팩트 체크를 해줬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바로 무슨 얘기냐? 바로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된 질문도 하더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관련돼가지고 좌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런종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과 관련돼가지고 실제 이종섭 호주 대사가 공처 수사 대상이니까 어떻게든 이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 대사를 임명했던 것이고, 그렇게 호주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게 저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완벽하게 오늘 반박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걸 반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관련돼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면요, 이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이승준입니다. 네, 최상병 사건부터 여쭙겠습니다.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그 최상병 수사협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하셨는데 왜 임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출국 금지 상태였는 거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출국 금지는 그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이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그 깊은 이런 그 관련이 있는 국가입니다. 또 저희 그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또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그 함정 그 수주권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대사가, 기존 호주 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해서 또 외교부의 검증과 뭐 이런 세입경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작년 뭐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공수처에서 뭐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은 저희들도 좀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좀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뭐 소환을 한다든지 또 여기에 대한 뭐 조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 낼 때 좀 재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뭐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또 그 대사 아그레망이 그 떨어진 이후에 이제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한 2월 말 3월 초에 그 호주 정부에서 그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통 출국 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 금지를 걸면은 사실은 소환하지 않는 사람을 출국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 금지를 걸면은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2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저도 뭐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만은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면요. 확실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니까요.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이즈가 나와요. 어떤 사이즈입니까? 실제 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공초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초가 뭐였다라는 겁니까?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출국 금지 연장 신청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소환을 안 하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출국 금지를 당했다는 걸 알고 있다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왜냐?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 뭐 했습니까? 실제 공처에 수사 고발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직자들 임명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가 몇 명이나 있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소위 말하는 공직자들, 더 나아가 정치인들 고소고발 얼마나 많이 돼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돼 있어요. 네? 경찰, 검찰, 공처에다가 얼마나 많이 돼 있냐고. 그런데 그렇게 고발만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직 그 어떤 혐의점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 안 된다라고 배제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그 얘기를 오늘 윤 대통령이 한 겁니다. 저는 민주당한테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재명 당대표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신들 공천하면 안 되죠. 왜냐? 고발당한 사람들 공천하면 되겠습니까? 고발당한 사람이 배지 달면 되겠어요? 그 당을 이끌어서 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윤 대통령 쪽에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종섭 호주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뭐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성과까지 알려줬다는 겁니다. 어떤 성과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나라 K9 자주포에 이어서 레드백, 호주의 장갑차를 3조 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일본과 10조 원 수주를 맞붙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쟁 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국과 호주가 외교 국방 2+2 회의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오커스라는 한국 편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지금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네? 호주와 관련돼서 국방, 방산 협력 논의를 한 사람이 바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고 그 논의 속에서 뭘 이루어낸 겁니까? 바로 이러한 레드백, 호주의 장갑차 3조 원 수출을 이뤄낸 것이고 뭐 이뤄낸 겁니까? 한국, 호주, 외교, 국방 2+2 회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지 누굴 임명해요? 네? 호주와 관련돼서 실제 성과를 낸 사람인데 이걸 임명하지 누굴 임명합니까? 이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좌편향된 언론들도 이 내용을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주요 보도로 끌어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JTBC 보세요. 알아요. 호주에다가 3조 원 규모 수출했다라는 것. 한겨레 알고 있습니다. 한국 호주 국방장관 회담했다라는 것. 사진 보십시오. 이종섭 장관입니다. 경향신문 알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2일에서 6일 호주 방문한다라는 것. 사진 이종석 장관. MBC 알고 있어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 호주 찾아 장관 회담했다. 방산연영 논의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향된 언론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 사실을 쑥 숨긴 채 뭐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치 이종섭 대사가 수사 외압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을 치려고 윤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해준 것이고 그 팩트 체크를 넘어서서 실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산 수출과 관련된 어떤 성과를 냈는지까지 제대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자회견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들, 그 내용들을 A4 용지 한 장 없이 모두 다 대답을 다 해줬습니다. 어떤 대답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대답이? 네? 그동안 언론들이 얘기했었던 요렇게 대답할 거다라는 걸 넘어서가지고 실제 더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좌파들의 선전선동을 그러면 왜 지금까지 제대로 반박을 못했느냐? 왜 이와 관련돼가지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제대로 실어줍니까?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볼게요. 사기친 놈이 나쁜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쁜 겁니까? 사기친 놈이 나쁜 겁니다. 사기친 놈이. 그럼 바꿔 말아볼게요. 선전선동한 놈이 나쁜 겁니까? 가짜뉴스 뿌린 놈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그걸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게 나쁜 겁니까? 전자가 나쁜 거죠. 전자가. 그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일일이 반박을 다 하냐고요. 일이 이렇게 많은데, 현안이 이렇게 많은데, 지켜보는 눈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야죠. 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근데 안 했던 거잖아요. 오히려 그와 관련해서 팩트체크는커녕 오히려 윤 대통령 뭐 했습니까? 특검 받아라. 해임시켜라. 불러들여라. 라면서 좌파들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따랐던 게 뭡니까? 바로 국민의힘 그동안의 정치인들과 지난 총선의 후보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걸 못 지켜보겠는 거예요. 누가? 윤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다 반박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사실관계들, 그리고 성과들을 오늘 모두 다 얘기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이 기자회견이 시간만 된다라면, 여건이 된다라면 더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수경 대변인. 실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밌던 건 무엇이냐면요. 실제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정말 많은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수경 대변인이 너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기회를 안 줬어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습니다. 누구한테? MBC와 JTBC한테. 전 이게 너무 시원했습니다. 이게 너무 시원했어. 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은 기자들이 나 질문하고 싶다고 손을 들었는데 뭐 하는 겁니까? MBC와 JTBC 기자한테는 기회를 안 줬어요. 그래서 MBC랑 JTBC 기자가 질문을 못했습니다. 전 이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 할 거니까. 네? 별로 우리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을 할 거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질문 뭡니까? MBC와 JTBC가 질문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들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를 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된 소식들 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